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초구문 독해의 4차 투부정사와 동명사 구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준동사 구문을 연습하는 회차예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장. 보니까 to maintain으로 투부정사가 먼저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투부정사는 이런 식으로 쓰일 때 간혹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독직해, 즉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뒤에까지 해석해 나가는 경우엔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니 읽으시면서 동사가 요구하는 나머지 문장 성분에 따라 파악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맨 처음 본다면은 우리가 문장을 긴 문장의 경우 한눈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투부정사에 어떤 용법이 쓰였는지 짐작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 열어놓고 봐보겠습니다. 메인테인의 경우 삼형식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메인테인의 목적어인 레벨, 수준, 정도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수준인데 정도인데 어떤 정도냐면요. consistent, 일관된, 꾸준한, 동일한, 일정한 수준이라고 꾸며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어디에서의 수준이냐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그래서 생산성에서의 일정한 수준이라고 지금 레벨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네, 전명구가 하나 더 나왔네요. 전치사 under 뒤에 전명구의 명사에 해당하는 pleasure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명구가 하나 더 묶여있네요. 자, 일단 under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 아래에 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죠. 근데 요거를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무엇에 영향을 받으며 또는 무엇 속에서 정도로 해석해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떤 맥락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위치상 아래에 있는 것 지칭할 때도 쓰겠지만 그 외에 지금처럼 압박 아래에 있다,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받고 있다, 어떤 압박받는 영향 속에 있다, 그런 말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고 보니 뒤에 바로 requires라는 동사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에 s가 붙은 것으로 보아 3인칭 단수 주어가 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배우셨겠지만 투부정사의 명사구 혹은 동명사구는 기본적으로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 시의 경우에 동사에 s나 is를 붙여줍니다. 때문에 지금 to maintain으로 이어진 앞에 있는 투부정사구는 명사적 용법으로 주어 자리에 온 명사구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을 해보면 to maintain 명사적 용법이니까 명사처럼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to maintain 유지하는 것은 무엇을 a consistent level 일정한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디서 of productivity 생산성에서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디 아래서 under extreme pressure 극심한 압박을 받으며 자, 극심한 압박 속에서 일정한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도가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require 앞까지가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 이끄는 명사 구조 이게 지금 주어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require의 경우에는 3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5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읽어 가시면서 3형식의 경우와 5형식의 경우의 모습을 예측하면서 어떤 형식이 왔는지 파악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5형식이라면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하다의 구조로 쓰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바로 뒤에 일단 not only but also가 나오긴 했지만 그 사이에 있는 스킬의 모양을 보아하니 명사, 즉 그냥 목적어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require는 3형식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네요. 일단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가 나오기 전에 not only but also라는
등위 상관접속사가 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둘은 세트죠.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혹은 also 대신 but B as well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뭐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이때 only 말고도 이 자리에 뭐 just가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때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배우셨던 등위 접속사와 마찬가지로 A 자리와 B 자리의 형태가 동일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A에 투부정사를 썼다면 B에도 투부정사를 써주고 A에 명사절을 써줬다면 B에도 명사절이 오고 이런 식으로 구조와 기능이 동일한 친구들이 와야 됩니다. 동사의 경우 시제는 상관이 없어요. 시제는 병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B의 자리를 일치시켜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병렬 혹은 병치 구조라고 이러죠. 자, 지금도 skill이라는 명사가 온 것으로 보아 but also 뒤에도 당연히 명사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복력, 정신적인 회복력이라는 명사가 왔네요. 자, 그래서 기술과 회복력, 즉 기술뿐만이 아니라 회복력도 라는 것이 목적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매끄럽게 해석해보면요. To maintain, 유지하는 것은요. A consistent level of productivity, 생산성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요. 어디서? Under extreme pressure, 극심한 압박 속에서 일정한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은 require, 요구합니다.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skill뿐만 아니라 but also, 뭐까지도 mental resilience, 정신적인 회복력까지도 이런 정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뭐 require가 요구하다지만 뭐 요구하다의 뉘앙스상 뭐 자연스럽게 그냥 필요하다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필요하다, 요구하다. 제가 지금 자꾸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잔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목이 간질간질하네요. 자, 다음 문장. 두 번째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바로 동사 recommend가 보이네요. 삼형식 타동사죠. 그리고 recommend는 준동사를 목적으로 취할 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삼형식 타동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tarting이라는 삼형식 타동사가 동명사로 왔네요. recommend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준동사이기 때문에 그 문형에 따른 성분을 취할 수 있어서 the day라는 starting의 목적어가 왔습니다. 마침 분석해준 김에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 with 그리고 전면구에 해당하는 명사 plan까지 수식어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맞춰보면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professionals는 주어가 되겠죠. Many professionals, 많은 전문가들이 recommend, 추천합니다. 현재 시제니까요. 뭐를요? starting, 시작할 것을. 무엇을? the day, 하루를요. 뭐와 함께? with a clear plan, 명백한, 정확한, 분명한 계획과 함께. 뭐 명확한 정도가 더 맞겠네요. 명확한 계획과 함께.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하루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뒤에 to minimize부터는 수식어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장의 필수성분, 즉 지금 이 문장의 동사는 삼형식이기 때문에 삼형식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으면 나머지 성분은 사실상 부속 성분이므로 수식어구인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 그래서 to minimize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논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플랜이에요. 플랜처럼 미래지향적인 명사, 계획이니까 미래지향적이죠. 몇 가지 미래지향적 명사들은요, 투부정사가 동격으로서 이 명사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투부정사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흔히 플랜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때 투부정사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부정사의 내용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동격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해석해보니 적절하지 않다면 동격이 아닌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용사적 용법과 적합한 가능성입니다. 플랜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여기 어떤 명사가 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을 하고 있는지 부사적 용법을 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형용사적 용법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건은요, 바로 이 투부정사의 주체가 앞에 수식받는 명사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마치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쓰인 오형식의 주술 관계처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계획을 세우는 일이 뒤에 디스트랙션까지 보면 방해 요소를 최소화시키는데 도움은 주겠지만 계획이 최소화시키는 건 아니겠죠. 때문에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어색하므로 지금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는데요. 이의 경우 여러분들 아마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전치사 for 플러스 목적격의 구조로 쓰이죠. 왜 쓰느냐? 투부정사의 이 행동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다를 때 그때 이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를 따로 설명해 주고자 의미상의 주어를 취하게 돼요. 진짜 문장의 주어는 아니지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투부정사가 동사고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인 것처럼 해석이 된다 해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근데 의미상의 주어를 항상 쓰진 않아요. 몇 가지 안 적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이거나 어떤 임의의 다수의 대상인 경우에 마치 people처럼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지금 문장을 해석해보면 전문가들이 무언가 권고, 추천해주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추천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얘기겠죠? 때문에 여기 사실은 for people 정도가 원래 생략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미니마이즈 할 수 있도록 이 정도의 의미였겠죠. 때문에 방금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목적,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마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안 적는 게 아니라 안 지울게요. 자, 미니마이즈 최소화시키다. 그래서 삼형식 타동사죠. 그래서 미니마이즈의 목적어인 distractions 방해 요소들이 나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등위 접속사인 and가 나왔네요. and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나던니 버더소처럼 A의 모습과 B의 모습을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병치, 병렬 구조가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A의 모습을 먼저 확인할 경우에는요, to minimize가 병치됐는지 distractions가 병치됐는지 한눈에 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and 뒤에 나온 바로 이 B의 모양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increase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아 이때는 plan 뒤에 온 to minimize와 to increase가 병치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지금 to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부사적용법에 맞춰서 병치 구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to minimize 최소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distraction 방해 요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increase 증가시키기 위해 무엇을 focus 집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기까지 해석을 맞춰보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명확한, 정확한, 분명한 계획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추천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방해 요소들을 최소화시키고 집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이 정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자, 3번입니다. 3번도 보니까 바로 동사인 regret가 보이네요. 삼형식 타동사죠. 근데 regret는 조금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몇 가지 비슷한 성질의 친구들이 있는데 remember, recall,
지금처럼 regret, 다음에 forget. 이런 친구들은 목적어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취할 수 있어요. 다만 차이점은 누구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일단 아까 앞문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부정사는 조금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forget을 예로 말씀드리면 forget to 부정사가 올 경우 투부정사 할 것을 아직 안 했고 앞으로 할 것인데 미래에 올 동작을 잊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때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오게 된다면 했던 것을, 과거에 했던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지향적이라는 말이 온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regret은요, 당연히 동명사가 올 경우에는 해석이 쉽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사실에 대해 후회한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앞으로 할 사실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말인 거잖아요. 요거를 조금 뉘앙스를 바꿔보면 투부정사 하게 돼요. 투부정사 하게 돼요. 곧 할 거니까요. 유감스럽다. 나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했던 사실을 후회하다. 투부정사일 경우에는 앞으로 투부정사 하게 되어 유감스럽다 정도의 의미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taking, 동명사가 목적어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에 했던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앞에 부정어인 not이 왔으니까 동명사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말이 되겠죠. take는 삼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삼형식으로 쓰여서 뒤에 opportunity라는 take의 목적어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완전한 절이 되겠네요. 자, 일단 먼저 해석을 맞춰보겠습니다. she, 그녀는 regretted, 후회했습니다. 뭐를요? not taking, 하지 않은 것을. 뭘 가지지 않은 것이냐면요, the opportunity, 기회를 가지지 않은 것을, 기회를 쟁취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옛날에 기회를 놓쳤나봐요. 근데 접속사 when이 나오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언제? It was offered, 그것이 제공되었을 때, 그게 제안되었을 때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역하자면 뭐 제안되었을 때 조금 어색하니까 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도의 해석이 매끄럽겠죠. 자, 그리고 이세 경우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맞아요. 대명사니까요. 근데 앞으로 어려운 문장을 능숙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명사는 반드시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수 명사 중에 이시칭 맞는 그것이 아니라 기회, 그 기회로 해석하시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도가 되겠죠. 자,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녀는 그 기회를 잡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정도의 해석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컴마 뒤에 문장은 이미 완전히 끝났는데 realizing 이라는 동명사가 온 것으로 보아 바로 분사 구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간단히 한번 원래 모양이 어땠을지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어떠한 접속사가 생략이 되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앞에 주절의 주어인 she와 부사절의 주어인 이 자리가 원래 동일한 친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주어도 she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having pp가 아니라 그냥 동명사의 형태로 온 것을 보아 시제도 똑같음을 알 수 있어요. 주절 동사의 시제가 과거니까 아마 이 친구도 원래 모습으로 돌리면 realized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구조가 똑같겠죠. 자, 그래서 뭐 분사 구문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보통
특별히 뉘앙스가 어색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그냥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한 후에 등등으로 연속 동작 혹은 뭐 시간 부사절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기회를 놓친 사실에 대해서 후회했고 깨달았다는 말이 온 것으로 보아 후회한 후에 깨달았다. 아마 연속 동작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지 않은 것을 후회했으며 그 후에 깨달았습니다. 정도의 해석이 되겠어요. 뭐라는 사실을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에 대시 생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깨달았냐면요. It could have changed. 그것이 could have changed her. 보니까 조동사 플러스 have pp에서 조동사 관용구가 나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could 말고도 should, would 줄여 쓰겠습니다. should, would, might 정도의 또 다른 조동사가 올 수 있죠. 의미상. 그래서 진짜 가정법은 아니지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틀림없을 텐데 하지 않았다. 등등의 뉘앙스로 바뀌면서 가정법의 뉘앙스를 풍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요. 반대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고 이때 지칭하는 건 아마 그녀가 포기했던 포기 안 했죠? 잡지 않은 거군요. 그 포기인가? 자, 아무튼 지칭하는 말이 기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could have changed. 아마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인 거죠. 하지만 그녀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뀌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과거 사실과 반대대로 해석되는 게 가정법이다. 가정법의 뉘앙스를 담고 있다. 자,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무엇을? 삼형식 타동사로 쓰였군요. 그녀의 전체적인 소유격과 형용사가 앞으로 따라올 명사인 career path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게 목적어가 되겠군요. 경력 길, 경력 통로. 애매하네요. 이럴 때는 어차피 길이잖아요, 길. 이 사람이 일에서 뻗어나가는 길이니까 자연스럽게 뭐 방향성 정도로 해석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경로 뭐 이런 말도 괜찮고 방향성도 괜찮고 어쨌거나. 자, 그래서 그녀의 전체적인 그 경력의 방향성을 바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사실을 realizing, 깨달았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고 이후 그 기회가 그녀의 전체 경력의 어떤 방향성을 바꿨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정도의 문장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다음 문장 해보겠습니다. 4번 문장. 자, 4번은 주어 동사 파악하기도 전에 unsure라는 형용사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쩌다 보니 분사구문 주제가 오기 전에 계속 다른 회차에서 이미 분사구문을 계속 다루게 됐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분사구문입니다. 근데 왜 형용사만 딸랑 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분사구문이 만들어지는 원리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앞문장에서 했던 것처럼 얘도 어딘가 접속사가 생략이 되었을 거예요. 어떤 접속사인지 뭐 고민하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동일했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친절하게 컴마가 알려주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인 대표단 delegate가 원래 여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주어인 the delegate 대표단 요렇게. 그리고 원래는 동사가 ing 형태로 변해서 동명사가 앞에 위치해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때는 비동사가 being이 되면서 생략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절의 시를 보니까 과거시군요. 그리고 주어는 복수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들어갔던 비동사는 being의 원래 모습이 아마 were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were. 그래서 이어서 unsure about
나머지는 동일하게 블라블라블라의 구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접속사가 뭐였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해석하면서 뉘앙스상 유추를 해야겠죠. 일단 먼저 접속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어 동사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부사절 먼저요. 대표단은요, 지금 생략된 주어인 거죠. were unsure, 불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동사, 이형식 동사, 비동사니까요. 그리고 형용사, 보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위의 문장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불확신했냐면요 라고 지금 about 전면구가 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끝까지네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 상당어, 즉 명사 취급되는 친구들만 올 수 있는데 보니까 what으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왔을까 하고 보니 마침 what 안에 투부정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관용 표현이구나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동사 원형 블라블라의 구조는 주어와 should가 묶여서 생략이 되고 이때 왔던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가 변하면서 축약이 되어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구조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깔끔하게 적어볼게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은 뭐로 바뀔 수 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얘도 아마 여기 사라진 주어는 당연히 이 친구들이겠죠. 대표단들이 what 대표단 should expect에서 대표단 should가 사라지고 expect가 to expect로 바뀌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대표단이 expect 예측해야 하는지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 대명사 what이 이끄는 의문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동사인 expect의 목적어가 비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불완전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명사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대표단이 what, 무엇을 should expect, 예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unsure, 불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무엇으로부터? from the negotiation, 그 협상으로부터 대표단이 무엇을 예상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unsure, 불확신했습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접속사가 무엇인지 유출하려면 주절과의 관계를 봐야 하니까 뒤에 있는 주절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동사는 prepare가 보이네요. 준비하다, 삼형식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로 strategies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전략들. 심플하군요. 그래서 주어, 대표단이 prepared, 준비했습니다. 뭐를요? 다양한 전략들을 어떻게 사전에 in advance 표현이죠. 부사 취급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전에, 미리, 앞서. 자, 그래서 보아하니 뭘 예측해야 될지, 뭘 기대할지를 몰랐다는 말과 준비를 다 했다는 말로 유추해 볼 때 뭐 아마도 여기에 빠졌던 접선은 이유 정도가 되겠네요. 즉 아마도 여기에는 because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준비를 다 했다는 거죠.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보통 이런 맥락의 해석인가 보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네 번째 문장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협상으로부터 대표단은 뭘 기대해야 될지, 무엇을 예측해야 할지에 대해서 불확신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여러 전략을 사전에 다 준비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장. 자, 이 친구도 having 블라블라로 시작하는 것을 보아하니 또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having부터 친절하게 나와 있는 요 콤마까지가 부사절이고 the manager부터 마지막까지가 주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윗문장과는 다르게 having pp 완료 동명사로 시작한 것을 보아하니 주절의 시제보다 부사절의 시제가 더 과거였음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도 원래 어떤 모양이었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까지 계속했던 것처럼 분사가 아니고 어떤 생략이 됐던 접속사가 있었겠죠. 그리고 주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절의 주어인 the manager와 부사절의 주어가 일치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략되어 있는 주어가 아마 the manager였겠죠. 자, 그리고 이때는 완료 동명사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있는 동사가 무엇인지를 보면 되는데 보니까 그냥 완료 동명사가 아니라 having pp가 아니고 having been pp이기 때문에 완료 수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니까 원래 시로 보자면 수적으로 과거동사네요. 그럼 이 문장도 원래 아마도 부사절이니까 자, 아마도 수동태니까 매니저 단수니까 was겠죠. was 얘는 그대로 instructed. 자, 나머지는 똑같아. 쭉쭉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접속사를 생략을 하고 아까처럼 해석을 한 뒤에 뒷문장의 맥락을 유추하면서 접사를 추측해 볼게요. 자, 매니저가요 was instructed 지시되었습니다. 보니까 수동태, 오형식 수동태예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주어가 원래 문장이 아니라 능동으로 바꾼다면 instruct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지시하다, 명령하다 정도의 문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목적어였던 친구가 수동태가 되면서 주어로 됐겠죠? 그리고 여기에 비동사 끼워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목적어였던 매니저가 주어가 되고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투부정사 얘는 당연히 목적 보호였겠죠. 이 친구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was instructed 지시받았습니다. 뭐 하라고? to postpone 연기하라고. 무엇을? 얘도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인 the meeting이었죠. 그 회의를 postpone의 목적어. 어떻게? indefinitely 무기한으로 기한 없이 연장하라고 연기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주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동사 struggle이 보이네요. 타동사죠.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랑 호응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to explain이 지금 struggle의 목적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니저는요 노력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to explain 설명하는 것을요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뭘 설명하려고? 얘도 타동사니까 explain의 목적어인 suddenly 꾸며주고 있는 명사가 여기 나오네요. change 바뀐 사항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누구에게요? 전치사 to와 뒤에 있는 전명구 저번 시간에 했죠? the board 이사회 전치사 to는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이사회에게가 되겠네요. 자, 당연히 이사회에게 바뀐 사실을 알려주려면 지시받은 다음이어야 되겠죠. 때문에 해석상 자연스럽게 바뀌려면 아마 이 자리에 들어간 접속사가 앞에 행동 후에 뒤에 전달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니까 아마도 after 정도의 접속사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문장 해석하고 끝낼게요. 원래 문장이었다면 after the manager was instructed to가 되겠죠. 그래서 매니저가 지시받은 후에, 뭐라고 지시받은 후에, 그 미팅을 무기한으로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에 매니저는요 struggle 애썼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뭐 하느라? to explain 설명하느라. 무엇을? the sudden 급격한 change 변동 사항을요. 누구에게 설명하느라? to the board 이사회에게 정도의 해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공부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